청담형 피부과 최현주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프로필 성형외과 원장 정재호입니다.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피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겨요. 대표적인 게 색소 침착이라는 건데, 우리 임산부들의 거의 배를 보면 배에 이렇게 불러왔을 때 그 가운데 세로로 우리 임신선이라는 흑선이 생기고, 자기가 갖고 있던 주근기가 진해진다든지 없던 기미가 나타난다든지, 이런 기미 때문에 고민하시는 임산부들 많거든요. 또 겨드랑이나 유륜이나 이렇게 외음부에 색깔이 짙어져서 여기 왜 그래요? 이렇게 좀 검게 변하거든요. 이런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고요. 또 우리 목에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는 쥐젖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임신 중에 많이 생겨요. 이게 정상적으로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, 임신 선조라고 하는, 임신 중기에서 말기에 가면 체중이 불면서 그 엉덩이나 배에 이렇게 튼 살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그런 변화. 그 다음에 손톱, 발톱도 얇아져서 잘 부스러지고, 그 다음에 혈관 확장증도 생기고, 땀도 또 많이 나고, 이런 여러 가지 그 피부 변화들이 생깁니다, 임신 중에는. 아이를 갖기 전에 받을 때보다는 좀 한정이 돼요. 사실 거의 대부분의 레이저 시술은 받을 수 있어요. 하지만 통증이 동반하는 레이저 시술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. 엄마가 느끼는 통증은 아이한테, 태아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, 통증을 수반한 그런 레이저 시술은 이제 출산 후로 미루라고 하고요. 또 관리 중에 그 전자기파를 이용한 고주파랑, 아니면 전기를 이용한 전기영동 시술법, 이런 것들은 유해성이 있다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피부 관리는 피하도록 하고요. 대신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 관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 관리는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안전한 거. 그 다음에 꾸준한 거.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, 이런 거를 하라고 권해요. 그래서 안전한 거는 조그만한 자극에도 임산부들은 반응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기지 않았던 알레르기나 접촉 피부염도 더 많이 생겨서, 괜히 우리 임산부들한테 좋은 화장품 이래서 광고야 입소문 이런 거에 괜히 현혹돼서 많은 걸 쓰지 않는 거를 더 권해요.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쓰던 그런 화장품들을 쓰는 게 좋지, 새로운 거, 좋은 거,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예민해졌던 피부에 이런 거를 알레르기로 더 반응할 수 있고, 그렇게 혹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면 사실 또 치료하는데 이 임산부들은 함부로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디될 수 있어서, 오히려 막 좋다고 막 소문이 난 거 이것저것 쓰는 거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이 클렌징, 보습을 위한 히알루론산 앰플,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, 이런 걸 꼭 사용하게 하고, 그 다음에 가능하면 수분팩이나 콜라겐 팩을 자주 해서 우리 피부에 수분을 많이 주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할 거를 제일 많이 권합니다. 되게 출산하시고 나서 신체에 변화가 많이 오죠. 극비하는 출산 후 우울증까지, 산후 우울증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, 제일 먼저는 이제 몸이 좀 불어난 거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단백질 섭취를 자주 하면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,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출산 후에 가슴이 처지는 거죠. 유륜도 많이, 색깔도 색소 침착으로 많이 검어진 상태에서 처지면은 이제 자기 바디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니까, 그래서 언제 교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수유 중에는 저희가 수술을 할 수는 없고, 그래도 수유를 1년이나 2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수유가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유방 보형물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지방 이식을 하던가 해서 처진 가슴을 좀 복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본인도 자신감도 많이 획득을 하고, 그리고 요새는 어차피 유방 보형물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근육 밑으로 해서 이중 평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또 둘째를 임신한다고 하더라도 수유나 그런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. 출산 후에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성형수술이 유방수술인 거예요? 유방수술이죠. 예, 예. 생각보다 특히 중국에서 오는 분들도
출산 후에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 체형 수술은 가슴 수술이 제일 많죠. 저희 피부과는 사실 출산 후에 그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아까 말한 튼살이에요. 그래서 이 튼살이 한번 생기면 그 생겨서 약간의 희끗한 은빛색의 약간 위축된 선을 많이 남기는데 튼살 아마 다들 그렇죠. 갖고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예방이 중요해서 임신 중에 사실 팽창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거를 할 때 콜라겐이 잘 재생되면 덜 생기거든요. 그래서 보습제를 많이 바르고 그다음에 잘 생기는 부위에 마사지를 잘 해서 가능하면 적게 생기게 하는 거고, 그다음에 생긴 다음에 약간 붉어 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약을 바르면 좋아는 지는데 이 레티노이드라는 약을 바르거든요. 이 레티노이드는 임산부들은 못 바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바르게 하거든요. 근데 그리고 그래도 이제 마사지나 보습제를 많이 바르고 해서 이 튼살을 가능하면 흉터를 적게 남게 하는, 사실 피부과에서는 튼살이 가장 큰 문제이긴 근데 해요. 그 레티노이드는 저기 수유 중에도 못 바를 거 아니에요? 예, 수유 중에도 못 봐요. 그래서 그래서 항상 예, 수유 중이나 우리가 임신 중이나는 가능한 그 약을 피해야 될 거 레티노이드 자체가 강한 약이기 때문에. 사실은 레티노이드를 발라서 임산부나 태아에 유해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고는 없어요, 아직까지. 하지만 얘를 먹이거나 뭐 주사를 하거나 했을 때는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발랐을 때의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성에 그렇죠. 대해서 보장을 못하니까 그냥 바르지 마세요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제 수유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요즘 수유가 끝나게 나면 그때부터는 저는 막 많이 바르라고 합니다. 일단 임신 중에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는 기본적인 보습 관리,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,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이 이유는 색소 침착이 잘 생기니까 자외선 차단을 잘 해줘야 되고, 또 그런 손상된 피부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보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습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. 또 반면에 이제 출산 후에 임신 중에 망가진 이 피부를 빨리 하고 싶으면 그때는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출산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, 이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도 사실 이렇게 아직도 수유 중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그레시브한 이런 치료가 아니라 임산부한테 많이 부담이 주지 않는 가벼운 뭐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백 관리든지 보습 관리, 이런 것들을 권하고, 집에서 엄마들이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병원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. 그래서 비타민 C가 함유된 이런 미백 제품들을 바르고, 그다음에 콜라겐 팩이나 수분 팩들을 자주 하고,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르고,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출산 후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슬기로운 임신백과였습니다.